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무뎌지지 않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도저히 무뎌질 수가 없는 것이겠죠. 아들 동진이의 죽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벌써 3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아들 일만 생각하면 바로 어제 일어난 것처럼 선명하게 떠오르면서 가슴이 아려오곤 합니다. 안성태, 뭐예요? 나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들 동진이를 생각하다가 회장님이 거실에 들어서신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휴, 회장님, 제가 잠시 딴 생각하느라 들어오시는 줄도 몰랐네요. 안성태, 요즘 아침부터 좀 이상하네요. 안 하던 실수를 다 하질 않나? 집에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회장님. 집에 일이 있는 건 아니고 내일 아들 기일이라서 휴가를 좀 썼으면 해서요. 내일의 아들 기일입니까? 어허, 이런 우연이 다 있나? 내 아들 기일도 내일인데 안성댁 아들과 기일이 같네요. 아들이 죽고 가사도우미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아들 생각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다 보면 그 순간만큼은 슬픔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회장님도 이맘때쯤 아들을 잃으셨나 보네요. 잔인한 4월이라더니 나나 안성댁이나 이 4월을 보내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네요. 회장님 얼굴에도 쓸쓸함이 묻어나왔습니다. 무엇 하나 남부러울 거 없이 사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아픔은 돈이 있건 없건 모두 비슷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하긴 자식 잃은 상실감은 재산으로도 명예로도 메울 수 없는 것일 테니까요. 한 4월 정도 여유 있게 갔다 오세요. 자식 잃은 부모 마음을 회장님도 잘 알기 때문이었을까요? 넉넉하게 쉬고 오라면서 4월에 휴가를 주시더군요. 회장님 댁을 나오는데 가로수에는 벌써 화사한 벚꽃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날, 넌 올해도 변함없이 그렇게 꽃을 피우는구나. 사람들이 벚나무 밑을 지나가면서 무리를 지어 피기 시작하는 분홍색 꽃을 사진으로 담기도 하고요. 벚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다들 봄이 오는 게 반가운 표정들이었습니다. 전 버스를 기다리면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무심하게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다는 게 그저 남의 일처럼 느껴지더군요. 겨울이 끝나갈 무렵 꽃이 피기 시작한다는 소식이 들리면 언젠가부터 봄이 온다는 설렘보다는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던 저였습니다. 봄이 시작될 즈음이면 날이 건조해지면서 화재 사고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진아, 무엇보다 몸 조심해야 돼. 다른 사람 구하는 것도 좋지만 엄마한테는 네 안전이 우선이다. 알겠지? 엄마, 걱정 마세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늘 명심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소방관이었습니다. 화재가 나면 가장 먼저 달려가야 했던 탓에 아들이 돌아오기 전까지 전 늘 마음을 졸여야 했어요. 엄마, 오늘도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저의 걱정과는 달리 아들은 언제나 씩씩하게 웃는 얼굴로 집으로 돌아왔죠. 아휴, 우리 아들 오늘도 수고가 많았다. 배고프지? 엄마가 너 좋아하는 쑥국 끓여놨어. 아들은 유독 쑥국을 좋아했습니다. 향긋한 쑥맛이 봄을 느끼게 해준다고 하면서 말이죠. 당신 좋아한다고 어머니가 일부러 저 밑 재래시장까지 가셔서 쑥을 사오셨어요. 정말요, 엄마? 엄마가 끓여주는 쑥국 최고인데. 아들은 제가 쑥국을 끓여주면 밥 2공기는 거뜬히 비우곤 했습니다. 역시 우리 엄마 솜씨는 따라올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 쑥국을 먹어야 난 봄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당신 쑥국 사랑은 알아줘야 한다니까. 어머니, 저에게 레시피 좀 가르쳐 주세요. 전 암만 해도 이런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오호, 당신 며느리라는 이유로 너무 거저 먹으려는 거 아니야? 엄마 30여 년의 노하우인데 공짜로 가르쳐 줄 순 없지. 안 그래, 엄마? 그래, 그건 애비 말이 맞구나. 쑥국 레시피 며느리한테 비싸게 받아야겠는걸? 어머니, 설마 제가 공짜로 배우겠다고 하겠어요? 어머니, 뭐 드시고 싶으세요? 말씀만 하세요. 제가 근사한 곳으로 모실게요. 그래? 그럼 이번 주말에 오랜만에 외식할까? 당신이 쏜다는데 이왕이면 비싼 걸로. 어때, 엄마? 뭐야, 당신? 어머님이랑 둘이 데이트하겠다는데 당신은 왜 끼는 거야? 아, 왜긴. 나 입맛 까다로운 거 알잖아. 당신이 엄마 레시피대로 잘하는지 옆에서 맛을 감별해줘야지. 됐네요. 그런 건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네요. 아니야, 당신은 나 같은 감별사가 꼭 필요해. 지난번에도 엄마 레시피대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잔치국수 맛이 영 아니었거든. 안 그래요, 엄마? 아, 이상하긴. 에이미가 만든 국수 난 맛있기만 하던데. 맞죠, 어머니? 저희는 자기가 미식가인 줄 안다니까요. 제가 보기엔 초딩 입맛인데요. 아, 초딩 입맛이라니. 이게 다 어릴 때부터 길러진 미각 때문이라고. 아, 우리 엄마 손맛이 워낙 뛰어나잖아. 그건 인정. 어머니 레시피 저한테 하나도 빠짐없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자꾸나. 며느리가 멋진 곳에 데려가 준다는데 그깟 레시피 내가 못 가르쳐 줄까 봐? 오케이. 그럼 이번 주 토요일 저녁은 근사한 곳에서 외식하는 걸로. 맞죠, 엄마? 그래, 오케이다, 오케이.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들은 싸늘한 주검이 돼서 제 곁에 돌아왔거든요. 서울 외곽의 한 공장에서 큰 화재가 났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불을 끄기 위해 출동했는데요. 사람들을 구하다 현장에서 그만 직사하고 말았답니다. 유독가스로 의식을 잃은 사람을 데리고 나오다 가스통이 폭발하면서 아들은 결국 불길 속을 빠져나오지 못했던 겁니다. 어머니, 지금 그이 병원에 있대요. 그날 저녁 며느리와 저는 뉴스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공장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는데 구조활동을 펼치던 소방관 하나가 불길 속을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앵커의 목소리를 들으며 혹시나 하는 생각에 불안해하고 있었죠. 동진이가 지금 병원에 있다고?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네, 어머니. 방금 그이 팀장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며느리 역시 불안해했습니다. 어느 병원이라고 하던데. 옷을 갈아입고 말고 할 정신이 없었습니다. 입은 옷 그대로 며느리와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동진이, 우리 동진이는 어디 있어요?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저와 며느리는 아들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서소방교가 지금... 팀장이라는 사람이 어두운 얼굴로 저희를 아들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더군요. 그곳에는 아들이 하얀 볼을 뒤집어 쓴 채 누워 있었습니다. 동진아, 이게 무슨 일이냐? 네가 왜 거기 누워 있어? 동진 씨.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다. 그럴 리가 없어. 내 아들이 죽었을 리가 없다고. 하얀 천을 벗기자 시커멓게 그을려진 얼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형체를 제대로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새까맣게 탔더군요. 팀장님, 이 사람은 제 아들이 아니에요.
제 아들 동진이 어디 있습니까? 동진이 어디 있냐고요? 어머니. 애미야, 너 왜 우는 게야? 이 사람 우리 동진이 아니다. 어서 애비 찾으러 가자. 어머니. 팀장도 며느리도 말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동진아, 동진아. 전 아들의 이름을 부르다가 그대로 까무러치고 말았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응급실이더군요. 어머니, 정신이 좀 드세요? 며느리가 퉁퉁 부은 눈을 하고선 저를 내려다보고 있더군요. 애미야, 간호사 선생님 좀 불러줘. 어서. 간호사는 왜요? 많이 안 좋으세요? 가서 1인 것 바늘 좀 빼달라고 해. 얼른 우리 동진이 찾으러 가야지. 어머니. 며느리는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너 왜 울어? 우리 동진이 살아있다. 분명 살아있어. 하지만 그건 저의 헛된 바람일 뿐이었습니다. 하얀 보가 덮인 채 누워있던 시신은 아들이 맞았으니까요. 아들은 순직 소방관이 되었습니다. 동진이를 보내고 돌아오던 날 벚꽃은 어찌 그리 화사하게 피었던지 아들을 보낸 슬픔도 모른 채 화려하게 피어있는 그 꽃이 밉기만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제대로 피지도 못하고 시들었는데 넌 참 무심하구나. 그때부터였습니다. 4월이 되면 시름시름 몸이 아파오더군요. 마음도 휑해지고 말입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저랑 요앞 한의원에 같이 가서 보약이라도 한 첩 지어드셔야겠어요. 보약은 무슨 보약? 난 괜찮다. 며느리는 자신도 힘들 텐데 항상 시어머니인 저를 먼저 챙겼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생각해서라도 기운을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지만요. 그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그때 더 말렸어야 했는데. 동진이가 소방관이 되겠다고 했을 때 좀 더 말리지 못했던 일이 후회가 되곤 했습니다. 고3 대학 입학원서를 쓸 시간이 다가오자 동진이는 소방 관련 학과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소방 관련 학과에 지원하겠다니. 엄마, 나 소방관이 되는 게 꿈이에요. 안 된다. 그건 절대 안 돼. 소방관이 되고 싶다는 아들 동진이의 말에 전 펄쩍 뛰었습니다. 엄마, 그러지 말고 다시 생각해 주세요. 네?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 너, 네 아빠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잖아. 그렇습니다. 남편은 갑작스러운 화재로 인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기가 누전되면서 일어난 화재였는데요.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혼자 불을 꺼보겠다고 애를 쓰다가 그만 화를 당하고 말았죠. 그래서 더 소방관이 되겠다는 거예요, 엄마. 그때 소방차만 좀 더 일찍 도착했어도 아버지 돌아가시지 않았을 거잖아요. 동진아, 네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TV에 화재 뉴스만 나와도 엄마 기겁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네가 소방관이 되겠다고? 엄마, 절대 허락 못한다. 하지만 전 결국 아들의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소방방재학과에 입학을 했고요. 졸업 후에는 소방관으로 근무를 시작했죠. 동진아, 네가 하도 원해서 엄마가 어쩔 수 없이 허락은 했다만 위험한 일은 꼭 피해야 한다. 알았지? 그럼요, 엄마. 엄마가 걱정하시는 그런 일 절대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아들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엄마를 두고 훌쩍 가버릴 거였으니까요. 어머니,
저도 내일 휴가 냈어요. 아침 먹고 좀 천천히 출발해도 될 것 같아요. 며느리도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 양해를 구하고 휴가를 냈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을 챙겨 먹은 뒤 며느리 손자 민우와 함께 아들에게 가기 위해 집을 나섰죠. 어머니, 봄이 되니 어머니 쑥국 생각이 나네요. 그이가 어머니 끓여주시는 쑥국 참 좋아했는데. 동진이가 가고 난 후 봄이 와도 전 더 이상 쑥국을 끓이지 않았습니다. 아들 생각이 나서 말이죠. 맞아, 엄마. 할머니 쑥국 짱인데. 동진이를 닮아선지 민우도 제가 끓인 쑥국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 민우, 할머니가 쑥국 끓여줄까?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힘드실 텐데 괜찮아요. 며느리는 더 이상 쑥국을 끓이지 않는 제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며느리가 고마우면서도 안쓰러웠어요. 저도 동진이가 얼마나 그리울까 해서 말이죠. 며느리는 제 친구 광숙이 소개로 아들이 선을 봐서 만났습니다. 은심아, 네 아들 동진이 말이야. 혹시 사귀는 사람 있니? 글쎄, 내가 보기엔 없는 것 같던데. 왜? 괜찮은 아가씨라도 있어? 우리 동진이 소개시켜주게? 아유, 기집애. 하여튼 눈치는 빨라. 너 내가 친하게 지낸다는 동생 알지? 알지. 지난번 너희 가게에서 잠시 얼굴 봤었잖아. 아유, 맞다. 그랬지. 그의 딸이 이번에 어린이집 교사로 취직을 했거든. 그래? 그 동생한테 딸이 있었어? 미애라고. 요즘 애들답지 않게 싹싹하고 참한 딸이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지엄마랑 밥을 먹으러 왔었거든. 근데 그 애 보는 순간 동진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 우리 동진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 어울리다 뿐이겠니. 천생연분이다 싶은 게. 은심이 너 나 감 좋은 거 알지? 그럼 잘 알지. 네가 맺어준 커플이 어디 한둘이야. 그래, 그 커플들 지금도 알콩달콩 얼마나 잘 사는데. 광숙이 네가 보장한다니까 내가 동진이한테 한번 말해볼게. 잘 알아보고 연락 줘. 요즘 애들 부모한테 티 안 내고 연애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우리 동진이는 그럴 리 없어. 하나부터 열까지 나랑 의논하는 애야. 그거 좋은 거 아니다. 여자 입장에서 보면 마마보이로 보일 수도 있다니까. 마마보이라니? 너 우리 동진이 보고도 그런 소리를 하니? 하긴, 네 아들은 절대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중신 서겠다고 하는 거잖니. 그래, 아무튼 우리 동진이 생각해줘서 고맙다. 친구 광숙이가 소개시켜주는 아가씨면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월화노인의 핏줄을 이어받은 건지 광숙이가 소개시켜주는 커플은 결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고요. 대부분 결혼해서도 별탈 없이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아들에게 선을 보라고 강력하게 권했습니다. 광숙이 이모가 보장하는 아가씨래. 한번 만나보지 그러니? 엄마도 참, 요즘 누가 선을 봐서 결혼한다고 그래요. 아니지, 선이 뭐 어때서 그래? 엄마 아빠도 선 보고 결혼했는데. 제 말이 그 말이잖아요. 선 보고 결혼하는 건 엄마 세대 얘기라니까요. 아들은 처음엔 선을 안 보겠다고 버티더군요. 아들, 선이 싫으면 소개팅이라고 생각해. 요즘 애들 소개팅은 한다면서. 엄마 그게 그거죠. 저 선 안 본다니까요. 설마 너 사귀는 여자 있어? 그래서 그런 거야? 아니에요. 사귀는 사람 있으면 진즉 엄마한테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제 나이가 몇 살인데 벌써 결혼을 생각해요? 아닌지
선 본다고 해서 다 결혼하는 것도 아니잖아. 마음에 들어야 결혼을 생각하지. 제가 밀어붙이자 아들이 결국 고집을 꺾더군요. 엄마, 1시간, 딱 1시간이에요. 가서 차만 한 잔 마시고 돌아올 거니까 더 이상은 안 돼요. 아시겠죠? 아유, 그래, 알았다니까. 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엄마도 더는 얘기하지 않으마. 저의 강권에 동진이는 마지못해 선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딱 1시간만 있다 돌아오겠다던 아들이 저녁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더라고요. 밤 11시가 다 돼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얼굴을 보니 술을 마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 아가씨랑 있다가 온 거야? 네? 네. 밤이라 집까지 바래다 주고 오느라 늦었어요. 그래? 피곤하겠다. 어서 가서 쉬거라. 아들에게 묻지 않아도 표정만 봐도 알겠더군요. 그 아가씨가 마음에 들었다는 걸 말입니다. 은심아, 동진이 뭐래? 미애 마음에 들었다고 하지? 몰라. 어제 밤늦게 들어왔길래 못 물어봤어. 어머머, 네 아들 밤늦게 들어왔다고? 그럼 그때까지 미애랑 같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 것 같아. 동진이가 늦었다고 집까지 바래다 줬다고 그러더라고. 어머, 아유, 웬일이니? 벌써 집까지 데려다 줬다고? 친구 광숙이는 아들이 선본 아가씨를 집까지 데려다 줬다는 말에 아주 신이 났더군요. 아야, 이거 완전 청신훈데. 은심이 너, 잘 되면 나한테 거하게 한턱 쏴야 한다. 알지? 아유, 그럼 얘 어디 한턱뿐이겠니? 아니다, 은심아. 이만 끊자. 미애는 동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동생한테 당장 전화해봐야겠어. 다음 날부터 아들은 귀가가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번인 날도 외출이 잦아졌죠. 동진이 너, 그 아가씨 엄마한테 언제 소개시켜 줄 거야? 아들이 사귀는 여자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못내 궁금했습니다. 친구 가게에서 잠시 봤던 어머니 인상이 선하게 남아있었던 탓에 딸 역시 좋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제 예상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 미애 씨 데리고 집으로 갈게요. 아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현관문을 들어서는데 광숙이가 왜 두 사람을 이어주려고 했는지 알겠더군요. 며느리는 제 아들과 남매처럼 분위기가 닮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동진 씨한테 어머니 얘기 많이 들었어요. 생김새는 달랐는데 선하게 웃는 눈매가 동진이 같았고요. 풍기는 이미지가 비슷했습니다. 어쩜 우리 아들하고 분위기가 이리 닮았을까? 정말요? 안 그래도 동진 씨랑 둘이 있으면 남매 아니냐고 많이들 물어봐요. 저희 그렇게 닮았어요, 어머니? 생김새는 다른데 저 이미지가 비슷한 게 남매라고 해도 믿겠어요. 엄마, 그래서 내가 미애 씨한테 오빠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남들이 친오빠라고 생각할까 봐. 나 오면이 미애 씨 남자친구인데 그죠, 미애 씨? 아이고, 팔불출이 따로 없네. 언제는 선 안 보겠다고 펄펄 뛰더니. 엄마, 미애 씨 앞에서 갑자기 그 얘긴 왜 꺼내는 거예요? 내가 너 하는 짓 보니까 기가 차서 그런다. 그건 어디까지나 미애 씨 만나기 전 얘기잖아요. 괜찮아요, 동진 씨. 저도 선 안 보겠다고 우기다가 엄마랑 싸울 뻔했거든요. 그래요? 미애 씨, 우린 정말 공통점이 많네요. 아이고, 저 웃는 것 좀 봐. 동진이 너 이 아가씨한테 완전 빠졌구나. 빠졌어. 아니요, 어머니. 반대예요. 제가 동진 씨한테 퐁당 빠진걸요. 어휴, 비씨. 부끄럽게 무슨 그런 말을. 참네. 아유, 내가 부끄럽다, 부끄러워. 아유.
천만원 같지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부침성이 좋고 싹싹해서 저랑 금세 친해졌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가 마음에 쏙 들더군요. 아우, 사부인, 어쩜 이리 딸을 잘 키우셨어요. 제가 딸을 뺏어가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까지 듭니다. 아유, 우리 미애 잘 봐주셔서 제가 사부인께 도리어 감사하죠. 아빠 없이 자라서 부족한 점이 많을 거예요. 아유, 부족하다니요. 우리 동진이에게 넘치는 짝입니다. 무슨 말씀을요? 서서방이야말로 제게 넘치는 사위예요. 남편 없이 자녀를 키웠다는 공통점 때문이었을까요? 사부인과도 마음이 잘 통했고요. 결혼까지 아무런 잡음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습니다. 은심이 너 이게 다 내 덕인 거 알지? 아유, 당연히 알지. 그래서 내가 너한테 섭섭하지 않게 했잖아. 아유, 그거야 그렇지. 아유, 동진이하고 위에 선남선녀가 따로 없다 얘. 어쩜 저렇게 잘 어울리니? 두고 봐. 둘은 아마 어느 커플보다 잘 살 거야. 광숙이 말처럼 동진이와 며느리는 큰 소리 한 번 내는 법 없이 잘 살았습니다. 가끔 말다툼을 하기는 해도 오래가지는 않더군요. 동진이 너 아침에 미아한테 싫은 소리 하는 것 같던데 미안하다고 했어? 아, 그럼요 엄마. 출근하자마자 미안하다고 톡 보냈어요. 그래, 남자라고 해서 쓸데없는 자존심 내세우고 그러면 안 되는 법이다. 아, 엄마는 도대체 누구 편이에요? 나 가끔 내 엄마인지 미애 씨 엄마인지 헷갈린다니까요. 아, 가족끼리 편이 어딨어. 나 무조건 약자 편이다. 아유, 우리 엄마 못 말린다니까요. 결혼 후 2년 뒤에는 건강한 손주도 태어났습니다. 3.2kg의 건강한 사내아이였는데요. 며느리에 이어 가족이 한 명씩 늘기 시작하니 집안이 북적거리는 게 사람 사는 것 같아 행복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민우, 눈, 코, 입이 어쩜 아빠를 꼭 닮았노. 어머 어머니, 민우가 그이만 닮았어요? 엄마인 저 닮은 데는 안 보이세요? 글쎄다, 난 동진이 닮은 것만 보이는데. 응, 우리 어머니 제 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이 편이셨네요. 저 무지 섭섭해요 어머니. 아이고 농담이다 농담이야. 입매며 콧대 오독한 게 영락없는 애미 너다. 아유, 어머니 저도 농담이에요. 그이 닮았다고 하면 저야 더 좋죠. 손자가 태어나면서 가사 도우미 일도 그만뒀습니다. 며느리 산후조리도 돕고 민우를 제가 직접 돌보고 싶어서였어요. 사실 아들은 취업하자마자 제게 가사 도우미 일을 그만두라고 했었습니다. 엄마, 이젠 제가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 힘든 일은 그만하세요. 네? 아유, 힘들긴. 나 하나도 안 힘들어. 그리고 집에서 놀면 뭐하니? 내 나이엔 조금씩 몸을 움직여야 치매도 예방되고 좋은 거라고. 그럼 차라리 운동을 하시는 건 어때요?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 저 키운다고 계속 일만 하셨잖아요.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공장까지 화재로 타버리자 생계가 막연했던 저는 가사 도우미 일을 시작했었습니다. 그 일로 생계도 꾸리고 동진이 공부도 시켰죠. 동진아, 엄마한테는 이게 직업이야. 엄마 나름 긍지를 가지고 일한다고. 알겠어요, 엄마. 대신 풀타임 말고 파트타임은 어때요? 엄마 이젠 하루 종일 일하시는 건 무리라고요. 그래서 동진이가 결혼한 이후에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손자 민우가 태어나면서 미련 없이 그만뒀습니다. 어머니, 미역국이 너무 맛있어요. 매일 먹는데도 질리지가 않네요. 그래, 다행이구나. 애 낳고 미역국을 많이 먹어야 빨리 몸이 회복된다고 하잖니. 며느리 산후조리를 도우면서도 즐거웠습니다.
손자 돌보는 것도 행복했어요. 남들은 아기 보느라 밤낮이 바뀌어서 힘들다고 했지만 전 밤잠을 설쳐도 손자 민우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더군요. 엄마, 민우가 그렇게 좋으세요? 말이라고 하니 누구 손자인데? 아들은요. 이젠 아들이 와도 내다보지도 않으시네요. 전엔 제가 벨만 눌러도 달려나오셨잖아요. 넌 이제 순위에서 밀렸다. 나한테 일 수 있는 민우거든? 정말요, 엄마? 아이고, 아들을 질투할 수도 없고 난감하네. 아무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잘 회복되고 있었고 손자 민우도 건강하게 잘 자랐죠. 다만 아들 일만이 종종 저의 근심거리가 되긴 했었습니다. 동진아, 너 이제 아버지라는 거 알지? 자식 생각해서라도 무조건 위험한 일은 피해야 한다. 엄마, 염려하지 마시라니까요. 저 이제 10년 넘은 베테랑 소방관이에요. 함부로 위험한 곳에 안 뛰어든다고요. 아들의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은 건 아니었습니다. 남들 하기 싫어하는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은 성격을 아는지라 늘 안전에 대한 주의를 부탁하고 또 부탁했었더랬죠. 아들 팀장님 얘기를 들으니 그날 동진이는 동료들 만류를 뿌리치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의식을 잃은 사람을 살리겠다고 말이죠. 무심한 녀석. 내가 그렇게 위험한 곳은 피하라고 했는데. 아들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새 도착을 했더군요. 납골 땅에는 봄꽃들이 하나둘씩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젠 정말 봄인가 봐요. 여기도 봄꽃들로 화사하네요. 그렇구나. 시간이 참 잘도 흐르네. 저희는 동진이가 있는 곳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민우가 성큼성큼 앞서서 제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더군요. 어머니, 민우 1년 새에 키가 많이 컸어요. 아빠 닮아서 그런가 봐요. 며느리 말처럼 1년 동안 손자 키가 제법 컸더군요. 작년까지만 해도 제 아버지 사진을 올려봤어야 했는데요. 올해는 비슷한 눈높이에서 제 아버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전 화병에 꽃을 꽂고 있는 민우를 불렀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민우 옆에 웬 노신사 한 분이 서 있는 겁니다. 멀리서 언뜻 봤을 때는 동진이 옆에 계신 분을 찾아오셨나 했었는데요. 그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들 유골함 앞에 꽃을 놓고 있더군요. 누구시지? 혹시 어머니 아시는 분이세요? 글쎄다. 며느리와 전 의아하면서 다가갔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낯익은 얼굴이어서 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즈, 회장님 아니세요? 여긴 어쩐 일이세요? 난 여기 계신 분 추모하러 왔는데 안성댁이야말로 여긴 웬일입니까? 네? 동진이를 추모하러 오셨다고요? 회장님이 어떻게 제 아들을 아시고... 아들이라고요? 동진군이 안성댁 아들이에요? 예,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이 아들 기일이라고. 아이고, 안성댁이 동진군 어머니셨습니까? 세상에, 은인을 앞에 두고도 내가 몰랐었네요. 네? 은인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고, 인사가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제 아들이 바로 아드님 친구 재원입니다. 황재원. 그제서야 회장님 성이 황가였다는 사실이 새삼 기억이 났습니다. 아유, 참 세상 좁지. 동진군 어머니가 안성댁이었다니요? 회장님은 제가 동진이 엄마였다는 사실에 무척 놀라워하셨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장님이 재원이 아버지일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댁에서 6개월을 일했는데도 말이죠. 재원이는 아들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동진이가 자주 집에 데리고 왔던 탓에 기억하고 있었죠. 우리 재원이 녀석, 동진이 덕분에 정신 차릴 수 있었지 뭡니까? 회장님 말에 저도 오랜만에 재원이에 대한 기억을 떠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고2 새학기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이 재원이라는 친구에 대해 얘기를 하더군요. 우리 반에 재원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얼마 전에 엄마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무척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런, 어쩌다 엄마가 돌아가신 거야? 사고였니? 아니요,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뇌출혈로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아이고,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 동진이 네가 친구 많이 위로해줘라. 네, 안 그래도 재원이 보니까 나 아빠 돌아가셨을 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꼭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였다고 합니다. 엄마 잃은 슬픔에 친구가 방황하자 동진이가 형처럼 챙겼다고 해요. 너 힘들다는 이유로 이렇게 막 살아도 돼? 돌아가신 네 엄마가 이런 꼴을 보시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 뭐라고?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네가 뭘 안다고 우리 엄마 얘기를 꺼내고 그래.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시자 재원이는 한동안 마음을 잡지 못한 채 방황했다고 합니다. 그땐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내의 죽음 때문에 힘든데 재원이까지 속을 썩이니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기만 했습니다. 재원이는 안 좋은 친구들과도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회장님 속을 태웠다고 합니다. 재원이 너 이 자식, 너도 학교 안 갔다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왜요? 이렇게 사는 게 어때서요? 너 꼴이 왜 그래? 하다 이젠 술까지 퍼마시고 들어온 게냐? 술 마시는 게 어때서 그러세요? 아버지도 그날 술 마신다고 엄마 쓰러진 것도 모르셨잖아요. 뭐야? 너 말이면 다인 줄 알아? 재원이 어머니가 쓰러지신 그날 회장님은 기업인들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식사를 한 후 간단하게 한잔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이미 의식이 없더군요. 재원이 그 녀석은 옆에서 울고 있고 말입니다. 사모님은 영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돌아가셨다고 해요. 제가 집에만 있었어도 엄마를 살릴 수 있었다고 재원이가 제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엄마 죽은 이후 더 방황을 했던 것 같고요. 회장님과 아들 재원이 사이는 갈수록 더 나빠져 갔다고 합니다. 그즈음 해외 계약건으로 회장님은 자주 집을 비워야 했고요. 재원인 그런 아버지를 더 원망했다고 해요. 회사 일까지 바빠지다 보니 재원 일에 더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다 집에 오면 아들에게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러다 아들과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합니다. 재원아,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도대체 어쩌려고 그러는 거야? 회장님은 아들에게 애원해보기도 했고요. 너, 네 멋대로 하려거든 당장 나가. 아들 하나 없는 셈 치면 되니 당장 나가라고. 호되게 야단을 쳐보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회의 중에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기도 했다고 해요. 황재원 학생 아버님 되십니까? 예, 그런데 누구시죠? 여기 경찰서입니다. 황재원 학생이 폭행으로 경찰서에 왔는데요. 보호자가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의도 마무리하지 못한 채 회장님은 급히 경찰서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경찰서에 갔는데 기가 막히더군요.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5놈하고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재원이는 당연히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고요.
5명도 얼굴이며 온몸에 피와 멍으로 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합의로 겨우 마무리를 지었지요. 재원님 팔이 골절돼 한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아마 그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진이가 한동안 친구 병문안 간다고 자주 늦더라고요. 가끔 병원에서 자기도 하고 주말에도 친구 병실을 지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동진군이 매일 우리 재원이를 보러 왔어요. 처음엔 재원이가 싫다고 하더니 나중엔 동진군을 기다리는 눈치였어요. 저도 당시 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자주 재원이 얘기를 하며 안쓰러워했거든요. 엄마, 그 자식 덩치만 컸지 완전 애야. 글쎄 왜 싸웠다고 하는지 알아? 왜? 이유가 뭐라고 그러던? 길을 지나가는데 애들이 지 엄마 욕을 하더래. 뭐? 그래서 시비가 붙었다고? 처음엔 재원이가 엄마 살아계실 때 잘하라고 말로 잘 타일렀대. 근데 그게 말이 돼? 걔들 입장에선 얼마나 황당했겠어. 그러게 웬 오지랖이냐 그랬겠네. 그치. 그래서 험한 말이 오가다가 싸움이 됐다고 그러더라고. 아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1대5로 싸울 생각을 다 하니. 재원이 그 자식 어릴 때부터 격투기를 배웠대. 그래서 싸움 하나는 자신이 있다나 뭐라나. 그의 아버지도 참 속상하시겠다. 갑자기 아내를 잃어서 속이 말이 아닐 텐데. 아들까지 저러고 있으니. 그래서 내가 재원이 철이 없다고 하는 거야, 엄마. 내가 형이면 확 한 대 쥐어받고 싶다니까. 그래도 네가 잘 위로해줘. 엄마 잃은 충격이 얼마나 컸으면 그러겠니? 병원에 있으면서 생각할 시간이 많았기 때문일까요? 다행히 재원인 그 사건 이후로 마음을 잡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병실에 왔더니 아들이 웃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는 겁니다. 처음엔 TV에서 나오는 소리를 착각했나 했어요. 그래서 병실 문 앞에서 조용히 귀를 대봤습니다. 아들이 웃는 소리가 맞더군요. 회장님은 아들 동진이를 처음 본 순간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들이 웃으면서 친구라고 소개하는데 동진이라고 했습니다. 선한 눈매가 인상적인 친구였어요. 저도 재원이를 처음 만났던 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막 퇴원했다고 하면서 제 집이 아닌 우리 집으로 왔더군요. 전 그런 재원이가 안쓰러워 일부러 장을 봐서 한우 불고기를 맛있게 해줬습니다. 이야, 야 이거 한우 불고기 아냐? 재원이 너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우리 집에선 생일에만 먹을 수 있는 특별 메뉴거든. 그럼 동진이 네가 나한테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너 지금 나 때문에 먹게 된 거잖아. 어라? 얘기가 왜 그렇게 되냐? 아이고, 누구 때문이 어딨어. 두 사람 모두를 위해서 엄마가 준비한 거야. 재원아, 퇴원 축하한다. 많이 먹어. 네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그날 재원이는 밥을 3그릇이나 먹었습니다. 야 재원이 너 우리 집 살림 거덜내려고 작정을 했구나. 그래 나 아예 눌러 살 수도 있어. 어머니 그래도 되죠? 그럼 네가 있고 싶을 때까지 편하게 있어. 동진이 방 네 방처럼 쓰면 되지. 어? 엄마 그럼 난 어디서 자라고요? 넌 여기 거실에서 자면 되지 뭐. 그 이후에도 재원인 자주 우리 집에 왔었습니다. 제가 차려준 밥이 맛있다면서 일부러 식사 시간에 맞춰 오기도 하고요. 자고 가는 날도 많았어요. 하루는 둘이서 재원이 어머니한테 다녀왔다고 하더군요. 토요일에 시간을 내서 함께 갔다고 하는데요. 그날 재원이는 어머니 사진 앞에서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그날 친구들하고 PC방에만 안 갔어도
엄마 살 수 있었을 텐데. 재원아, 네 잘못이 아니야. 너 이렇게 자기 탓하고 있는 거 네 엄마가 하늘나라에서 보시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사람은 다 자기 운명을 타고나는 거래. 재원이 사실 아버지가 아니라 자신을 원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친구들과 노느라 집에 늦게 들어왔던 탓에 엄마가 쓰러진 걸 뒤늦게 발견했던 거죠. 재원이가 제게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사실은 제가 아니라 자신이 미웠다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마음을 잡은 재원인 학업에도 다시 열심을 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게 다 동진군 덕분이지 뭡니까? 고3이 되면서 경영학과에 가겠다고 하더군요. 저처럼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회장님은 그런 아들이 대견했다고 합니다. 내심 아들이 자신의 사업을 이어받았으면 하고 바라고 있으셨다고 해요. 대학에 들어가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더군요. 덕분에 장학금도 받고 졸업해서는 제가 경영하는 회사로 들어와서 이 일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재원이가 취업한 곳이 회장님 회사였군요. 아버지 회사라는 말은 안 해서 제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아닙니다. 안성댁만이 아니에요. 회사 사람들도 제 아들인 걸 몰랐어요. 입사할 때도 원서를 내 합격해서 들어온 걸요. 밑바닥부터 배워서 올라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재원이가 첫 월급을 탔다고 하면서 집에 왔던 날이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 저 첫 월급 탔어요. 이거 첫 월급 탄 기념으로 사온 선물입니다. 아유, 재원아, 아버지 챙기면 됐지. 뭘 나한테까지 이런 걸 사오고 그래. 당연히 어머니 것도 챙겨야죠. 제가 어머니께 얻어먹은 밥그릇 수가 몇 갠데요. 자식, 알면 됐다. 야, 근데 형님 건 없냐? 당연히 없지. 너도 첫 월급 때 입 싹 닦았잖아. 아이, 재원이 너 뒤끝 있다. 그래도 이건 아니지. 우리 엄마 건 챙기면서 형님은 나 몰라라는 게 말이 되냐? 아유, 말끝마다 지가 형님이래. 좋다. 특별히 오늘 내가 너한테 한턱 쏠 테니까 나가자. 동진이와 재원인 졸업 후에도 가끔씩 만나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바쁘다 보니 이전만큼 얼굴 보기는 힘들더군요. 재원이가 회장님 아들이면 그때 그 사고로 재원이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재원이와 동진이가 그렇게 한날 한시에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들 일을 떠올리니 저 역시 마음이 아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진이는 제게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안겨주고 갔습니다. 화재가 났던 날 동진이가 불길 속으로 뛰어들면서까지 구하려고 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재원이었습니다. 하필이면 그날 공장장이 아파서 결근했던 탓에 재원이가 점검차 거길 갔었습니다. 직원들 먼저 대피시키느라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공장에 불이 나자 재원이는 직원들을 먼저 대피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다 유독가스에 질식해 정신을 잃었던 거고요. 불길을 진압하면서 사람들을 대피시키던 아들이 쓰러진 재원이를 발견했던 거죠. 안 됩니다. 서소방교님, 지금 빨리 나가야 합니다. 알아. 내가 저 친구 데리고 금방 갈 테니까 먼저 나가 있어. 가스통이고 폭발한다고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안다고. 금방 나갈 거야. 동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동진이는 재원이를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고요. 그게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가스통이 폭발하면서 아들도 재원이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습니다. 재원이 잃은 슬픔에 안성댁, 아니 동진군 어머니 찾아뵐 생각을 미처 못했었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아시잖아요. 자식 먼저 보내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닌 부모 마음. 저도 재원이 아버님 찾아뵐 생각을 못했는걸요. 아이고, 동진이 어머니하고 제 입장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재원이 구하다 동진군이 그렇게 됐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회장님. 다 자기 운명이려니 해야죠.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엔 동진이가 구하려고 했던 사람이 재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재원이가 좀 원망스럽더라고요. 넌 하필 왜 거기 있어서 내 아들을 죽게 만들었냐고 따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니 그것도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죽어서 지금 내 곁에 없는데 그런 건 따져서 뭐하나 싶었습니다. 더구나 아들의 친한 친구를 계속 미워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재원이의 명복도 함께 빌었습니다. 저 애가 동진이 아들인가 보군요. 예, 이름이 민우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회장님은 한참 민우를 바라보더군요. 이런 말이 어울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안성댁이 저보다 행복하겠다 싶습니다. 동진이가 남긴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 또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진이는 먼저 갔지만 며느리와 손자가 제 곁에 남아있으니 말입니다. 재원인 결혼을 석 달 앞두고 제 엄마 곁으로 갔어요.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으면 장가부터 보내는 건데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어요. 회장님의 웃음소리가 너무 쓸쓸하게 들리더군요. 회장님, 그래서 또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회장님 말씀대로 알 수 없는 게 인생이니까요. 뭐 동진이 어머님 말씀처럼 되면 좋겠습니다. 같은 아픔을 나누었기 때문일까요? 회장님과의 우연한 만남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음이 이전만큼 허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애미야, 가는 길에 잠시 시장에 들릴 수 있을까? 그럼요, 어머니. 왜요? 저녁 창거리 사시려고요? 꼭 살 창거리가 있어. 그러지 말고요, 어머니. 피곤하실 텐데 저녁 드시고 들어가는 건 어떠세요? 아니야, 나 하나도 안 피곤하다. 쑥 사서 오랜만에 쑥국 끓여 먹자꾸나. 우와, 할머니. 저녁에 우리 쑥국 먹어요? 그래, 우리 민우 먹고 싶다고 하는데 할머니가 당장 해줘야지. 맛있겠다. 역시 우리 할머니가 최고라니까. 그날 우리는 쑥국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민우도 제 아버지를 닮아 밥 2공기를 뚝딱 비우더군요. 우리 민우 배 많이 고팠나 보네. 아니에요. 할머니가 끓인 쑥국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서 그래요. 맞아요, 어머니. 어머니 솜씨는 변함이 없으시네요. 그래? 그럼 이제부턴 자주 해주마. 이까지 쑥국이 뭐 대수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며느리와 손주가 지금 제 곁에 있는데 말입니다. 사흘 뒤 출근을 하니 회장님이 절 찾으시더군요. 잘 됐다 싶었습니다. 저도 그만두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안성댁 아니지? 동진 어머니. 어허, 이거 습관이 돼서 그런지 자꾸 안성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편하게 부르세요. 아닙니다. 동진군 어머님이시라는 걸 몰랐으면 몰라도 그건 아니죠.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뵙자고 했습니다. 원래 점잖은 분이시긴 했는데요. 제가 동진이 엄마인 걸 아신 이후 회장님은 절 깍듯하게 대하시더군요.
제안이라뇨?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회장님은 민우의 후견인이 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동진군한테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는 겁니다. 제가 민우 후견인이 되면 어떨까 합니다. 뜻밖의 제안이었습니다. 회장님은 민우 후견인이 돼서 돕고 싶다고 하셨어요. 아유, 전 너무 뜻밖이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부담 가지지 마세요. 동진군이 우리 재원이한테 해준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떨떨해하는 제게 회장님은 또 다른 제안도 하셨습니다. 며느리에게 어린이집 원장을 맡기고 싶다고 하셨어요. 제가 알아보니 며느리분이 아주 실력 있는 선생님이시더군요.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사내 어린이집을 구상하고 있는데 며느리분이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회장님은 망설이는 저와 며느리를 향해 불도저처럼 자신의 제안을 밀어붙이셨습니다. 덕분에 민우는 든든한 후견인이 생겼고요. 며느리도 곧 개원할 어린이집 준비로 바빴습니다. 전 가사 도우미 대신 어린이집 식사와 간식 준비를 돕기로 했죠. 어머니, 준비 다 하셨어요? 바로 출발할까요? 오늘은 아들을 보러 가기로 한 날입니다. 민우와 며느리 소식도 전할 겸 아들을 보러 가자고 며칠 전 약속을 했었거든요. 어머니, 곧 날이 더워질 것 같아요. 얼마 전 그이 보러 갈 때만 해도 바람이 좀 쌀쌀했는데 시간 참 빨리 가죠? 그러게, 어찌나 세월이 빠르게 흐르는지. 이러다 우리 민우 곧 장가 간다고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아니야, 싫어요, 할머니. 나 평생 할머니랑 살 거란 말이에요. 아이고, 네 아빠도 그랬지. 그런데 네 엄마 만나더니 하루아침에 말이 바뀌더라니까. 진짜 아빠가 그랬어요? 그럼 네 아빠 얘기 또 해줄까? 좋아요. 나 아빠 얘기 많이 듣고 싶어요. 그날 전 민우에게 아들에 대해 많은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빠가 왜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는지, 그리고 아빠의 그 희생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남겼는지 말입니다. 할머니, 우리 아빠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네요. 나 아빠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래, 할머니도 내 아들이지만 네 아빠가 너무너무 자랑스럽단다. 비록 아들은 먼저 갔지만 아들이 남긴 사랑으로 인해 전 지금 행복합니다. 물론 그 행복이 완성체는 아닙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선 아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아직도 아프거든요. 하지만 그런 아픔 속에서도 내가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해주는 이들로 인해 웃을 수 있고 또 행복할 수 있더군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